같고 막 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고가 더 잘 갈 때도 많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 근데 이게 점점 수도권이랑 멀어지고 이럴수록 물론 여기도 학군지지만 근데 좀 확실히 좀 차이가 많이 나. 쌤이 체감할 때는 그래. 근데 반에서 11등이야. 그 정도면 일반고 가면 엄청 높게 나오지. 전체에서 모고 전체에서 그런 데들 많죠. 근데 그런 모고에서 확실히 좀 일반고랑 자사고 같은 데가 좀 차이 많이 나. 여긴 더 그렇고. 그래서 그냥 할 거 하는 게 제일 좋아. 나도 근데 솔직히 왜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 모르겠거든. 어차피 배우는 거 다 똑같고 애들도 난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뭔가 차이가 큰가? 나도 모르겠어요. 음, 음, 아침에 막 부르고 이러니까. 어.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조금씩 벌어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면학 분위기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만 하더라도 이게 막 뭐 막 양아치들도 많고 막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뭐 솔직히 그런 것도 별로 없잖아요. 요즘 뭐 너무 그냥 평화로운 세대 아니니 얘들아? 그러니까 요즘 막 야차 뜨고 다니지 않잖아요. 쌤 때 얘기하면 뭐 끝도 없죠. 그냥 그 날것의 시대의 마지막 세대잖아 쌤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학폭법 생기고 이래가지고 다 사라지고 애들 다 순둥순둥하게 지내는데 쌤 때는 무법 생활이었어요. 음. 근데 요즘은 다 착하게 지내니까 좋죠. 그렇게 살아야지. 음. 자, 얘들아 진도 나가자. 금방 끝내줄게요. 음. 금방 끝내줄게. 음. 얘들아 우리 미분 때 배운 위치 속독 이런 거 기억나요? 기억나? 얘들아 기억 잘해야 돼. 너네가 고2 때 어떤 선택 과목을 할지 모르겠지만 너네가 만약에 이제 소론이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원 선택할 거잖아요. 그쵸? 그 3학년 때 무투 듣니? 신청은 했어? 무투 때 2차원 운동 이거 겁나 많이 해석해야 되고요. 그 막 무투 킬러 문제가 뭐 막 3참수 막 모시기 막 한다는데 와 나도 몰라. 나 듣다가 넘겼어 쌤도. 어쨌든 그냥 수학이랑 물리가 물론 물리도 당연히 공식 관련된 문제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 연관지어서 공부하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음. 그리고 혹시 기하도 들어? 2학기 때? 기하도 무조건 들어놔야 돼요. 그 물리하려면 무조건 알아야 돼. 모르면 아예 무투를 할 수가 없어. 막 포물선의 방정식 이런 거 세우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 다 기하에서 배우는데 그게 물투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잘해야 돼. 그러니까 다 재밌게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쌤도 배울 때 나 물투 되게 좋아했어요. 음. 근데 그 우리 때는 내신 1등급이 한 명밖에 없었거든. 그 무투 선택자가 워낙 적으니까 우리 4%였으니까 심지어. 그래서 막 이렇게 재밌게 공부하는데 이제 쌤도 재밌게 공부 잘했고 내 친구도 잘했고 다른 애가 공부는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그 물리 덕후인 애가 한 명 있었거든. 그래서 걔가 수능 때 무런 물투를 본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서 살짝 그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랬거든요. 어. 근데 중간 때는 내가 1등을 했는데 이제 기말 때 내가 3등 박아가지고 그 2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등급이야. 2등인데 2등급이에요. 레전드죠?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었는데 무투 재밌어요. 잘 해봐. 그래. 자, 속도와 거리 한번 가볼게. 얘들아 이제 우리가 움직인 거리를 다룰 수 있게 되었어. 어떻게 다루냐면 우리가 속도를 정적분하게 되면 움직인 거리가 나와요. 속도의 정적분 값이야. 왜? 속도가 뭐였어? 위치의 변화량이었어요. 변화율. 그쵸? 그 변화율을 이제 속도의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게 되면 그게 위치의 변화량이 돼요. 변화율이 변화량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편하게. 그래서 봐봐. 얘는 지금 저렇게 수식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어.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공식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외우게 될 테니까 쌤이랑 그래프로 한번 그냥 느껴보자고. 공식으로 풀지 말고. 얘들아 봐봐. 좌표가 1인 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 P가 시각 T에서의 속도가 2차 함수래. 그럼 속도에 대한 함수를 줬고 이 녀석을 여러분들이 위치에 대한 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분을 배워본 거예요. 속도의 적분한 값이 위치거든요. 근데 얘들아, 부정적분을 구할 때 적분상수가 생겼잖아. 그 적분상수에 대한 조건이 좌표가 1인 점을 출발하여예요. 초기 위치가 1이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한 게 1이다로 적분상수를 구하는 거야. 이해했어? 얘들아, 먼저 속도의 부정적분을 한번 구해봐. 그러면 이 녀석이 xt 거든요? 근데 정확히 xt 플러스 c야. 적분상수가 붙어야 돼. 부정적분을 구한 거니까. 그러니까 잘 봐. 저거 적분하게 되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에 플러스 12t에다가 플러스 c 한 게 위치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냥 위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 속도의 부정적분이니까.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봐봐. 이렇게 됐어. 그럼 우리가 초기 위치가 1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1이 되는 거야. x에다가 그러니까 t 자리에다가 0 대입하면 x빵은 1이죠. 그게 초기 위치라는 정보야. 기억해놔. 무조건 중요해. 적분을 할 때 적분상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녀석을 주는 조건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 구해보는 거야. 우리가 지금 속도 그래프를 바탕으로 위치 그래프를 얻어낸 거거든요. 그냥 적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각 t 이퀄 2에서의 점 P의 위치는요. 그냥 줬다가 2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그 녀석을 지금 쌤이 이렇게 알려주잖아. 근데 해설지는 살짝 다를 거예요. 초기 위치 더하기 뭐 0부터 2까지 VTDT 이렇게 구하고 있을 거야. 다 봐봐. 그치? 그게 공식이야, 얘들아. 공식인데 공식을 외우면서 막 쓰기 전에 너네가 위치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냥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냥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런 거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은 어차피 알게 되고 외우게 되어 있어. 시험 기간 때. 근데 우리가 특히 소리 같은 경우에는 까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신 대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 게 개념적으로 훨씬 좋아. 속도의 한 부정적분이 위치인데 그 위치가 엄청 많을 텐데 초기 위치가 1인 녀석으로 확 정해진다라는 거고 여기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나옵니다. 그럼 계산을 열심히 해주세요. x2는 얼마야? 16 빼기 36 24 플러스 1 그러니까 5 정도 나오니? 그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각 t 이퀄 1에서 3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래 얘들아. 이런 게 중요하거든. 잘 봐. 얘들아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는 다른 거야. 이해해야 돼. 같아질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봐봐. 이 문제랑 상관없어. 내가 1,0에서 출발했어. 그러니까 1에서 출발했어. 근데 봐봐. 2초까지 이만큼 갔다가 3초에 요만큼 돌아왔어요. 그럼 봐봐. 2초의 위치, 3초의 위치라고 쳐봐. 그러면 우리가 1초부터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가 1초 때 여기 있었다고 쳤을 때 이제 봐봐. 2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4만큼 전진하고 2만큼 후진했으니까 움직인 거리 자체는 4 플러스 2 해가지고 6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진을 하든 후진을 하든 어차피 움직였으니까 움직인 거리에는 들어가거든? 근데 위치의 변화량만 볼래? 1초일 때 위치는 여기 있었어. 근데 3초일 때 위치는 여기 있죠?
두 칸 차이밖에 안 나죠. 위치의 변화량은 2인 거야. 플러스 2.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어때? 다르지? 그럼 봐봐. 움직인 거리가 위치의 변화량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변화량이랑 거리가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녀석이 뒤로 안 가고 앞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 움직인 거리만큼이 곧 변화량이 되는 거죠. 이해돼? 이게 바로 속력과 속도의 차이야. 그러니까 속력은 우리가 4, 2를 다 더한 게 속력인데 속도는 4 빼기 2를 해줘야 돼. 이게 방향까지 고려한 값이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워. 속도 자체는 벡터 값이고요. 속력은 벡터에다가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그 방향이 사라져요. 너네가 나중에 이제 뭐 다른 거를 배워도 마찬가지야. 벡터라는 걸 배우게 될 때 벡터는 이제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거든요. 잘 드러나야 돼. 크기와 방향을 가졌는데 속력은 크기만 가진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고려하냐 안 하냐가 이 단원에서도 성패를 가르고요. 물리에서도 성패를 가려요.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방향 중요하기 때문에 도함수도 부호를 막 그렇게 따져도 됐던 거야. 도함수가 플러스면 이제 증가하는 방향, 도함수가 음수면 감소하는 방향이죠. 근데 속력은 그런 거 무시하고 다 그냥 카운팅을 하겠다는 거고, 움직인 거리로서 카운팅을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위치의 변화량이 나왔지. 그 녀석은 이제 방향까지 고려해서 생각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속도의 그래프 개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속도의 그래프가 1초에서 3초 동안 부호가 변하지 않았다면 곧 위치의 변화량이 움직인 거리가 되는데, 만약에 속도가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어. 그러면 지금처럼이야.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이랑 움직인 거리랑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를 잘 생각을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였잖아. 그러니까 속도를 적분한 게 위치죠. 그래서 우리가 1초에서 3초 동안 뭐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속도에다가 적분을 하시면 돼요. 1에서 3까지 인테그랄을 하면 되는데 방향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는 이제 방향이 다 똑같아야 됐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든 어쨌든 그냥 거리로 치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줘야만 한다는 거야.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얘가 음의 방향으로 운동을 하던 양의 방향으로 운동을 하던 어차피 다 움직였으니까 음의 방향으로 운동한 거를 그냥 양의 방향으로 운동했다고 치는 거예요. 그게 역할이 절대값이야. 알겠지? 개 중요해요.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때는 그냥 정적분을 해야 돼. 그게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정적분을 하는 거야. 속도를 그냥 정적분을 하는 건데, 이제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해야 돼. 그 차이가 요 앞에 나와 있어요. 얘들아, 공식만 외우면 안 돼. 너네가 진짜 저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때는 우리가 속도를 그냥 정적분한 거지 부호를 신경 쓰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부호를 신경 안 쓸 거니까 다 양수로 쳐버려서 적분을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만 알면 돼. 이게 고3 때까지 계속 나와. 수학을 배우든 물리를 배우든. 너무 중요한 아이디어니까 잘 기억을 해라. 그리고 쌤은 개인적으로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써도 되는데 나는 저거 구할 시간에 위치함수 한번 구해놓고 해요, 그냥. 왜냐면 위치함수를 구해놓으면 문제에서 쓸모가 엄청 많아. 그리고 속도 그래프 직관적으로 보고 나서 얘들아 봐봐. 그 위치함수를 구해놓으면 1, 2D 정적분을 다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와요. 왜냐하면 속도의 부호만 잘 따져주고 나서 위치의 변화량을 잘 따져주면 되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쌤이랑 문제를 같이 풀면서 배워보면 돼. 내가 푸는 방식이랑 해설이 푸는 방식이 살짝 다를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요점은 뭐다? 일단 첫 번째, 위치는 속도의 한 부정적분이다. 그래서 속도 함수가 분명히 나올 거야. 위치 함수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 적분에서. 주로 다 속도 함수야. 속도 함수가 나왔을 때 위치를 부정적분을 구해라. 근데 그때 적분상수를 꼭 고려해라. 초기 위치 조건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보거나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거든. 그 위치의 변화량 자체는 부호를 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정적분해 해주시면 되고, 거리는 절대값 쉬운 걸 정적분해라.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쌤이 이게 뭔 차이인지 문제를 통해서 보여줄게. 자, 1에서 3 사이에서의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나 공식 안 쓸 거야. 같이 소통하면서 풀 거야. 내가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이거 6으로 묶어내면 T-1에 T-2 이렇게 인수분해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들아 봐봐. 1초에서 3초까지 점피의 위치의 변화량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 1초에서 2초까지는 지금 이물체가 후진하고 있다가 2초에서 3초까지 전진한 거예요. 이거 이해돼? 근데 얼마만큼 후진하고 얼마만큼 전진했는지를 요 면적이 알려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잘 들어야 돼. 잘 봐. 잘 봐. 우리가 1에서 2까지 VT는 x2-x1이거든요. 그러니까 VT의 한 부정적분이 XT였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말이랑 똑같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머리 아프다. 근데 얘들아 봐봐. 이거를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일단 음수값이란 거를 알아야 돼. 속도의 그래프를 통해서. 실제로 계산해도 음수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한 게 x3에서 x2를 뺀 거예요. 한 부정적분이 위치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봐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변화량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된다는 거야. 1초에서 2초만큼 이만큼 변했고요. 2초에서 3초만큼 이만큼 변했어요니까 어차피 변화량을 구할 때는 싹 다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1초에서 3초까지 VT/DT로 그냥 표현이 가능한 거지. 왜냐면 이거 계산하게 되면 x2가 사라지고 이것만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했을 때 이것만 남으니까 요것도 생각을 같이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리가 이렇거든. 근데 뭐 결론은 외우게 될 거예요. 외워서 풀게 될 거야. 변화량은 속도 정적분, 움직인 거리는 속력 정적분이지. 그래서 봐봐 얘들아, 이것만 계산하게 되면 2번 정답 나와요. 변화량만 구하는 거니까 이때는 초기 위치나 이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느껴야 돼. 그냥 막연하게 공식만 외우면 안 느껴지거든? 근데 우리가 초기 위치가 얼마든 변화량에는 영향을 안 미치죠. 얼만큼 변했니? 물어보고 있는 거지. 3초 뒤에 위치를 묻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 다음 봐봐. 시각 T에 이퀄 1에서 3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묻고 있어, 이번에는. 얘들아, 잘 봐. 느껴보자. 내가 1에서 2초까지 후진했고요. 2초에서 3까지는 전진했죠.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다 양수 취급해가지고 더해줘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2초에서 3초까지는 냅둬. 근데 여기가 지금 음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값인 거잖아. 음수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양수 되는 거니까. 그래서 쌤은 여기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위치를 구해놨잖아. 위치 함수를 구해놨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게 된 거니까 x1 마이너스 x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할 거야.
그러니까 어때? 이거 계산하면 돼요. 이게 뭐야? 이게 움직인 거리예요. 그럼 이거는 뭐 계산만 열심히 대입해가지고 하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식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뭐 이렇게 인테그랄로 막 이렇게 계속 할 거 아니야. 얘들아, 이 과정이 되게 여러분들이 피로해야 돼. 왜냐면 2번하고 3번 할 때도 계속 인테그랄을 써야 되거든. 근데 셈의 풀이는 뭐냐면 한 번 위치 함수를 구해놓고 다 위치로 해석하겠다 이거야. 그 대신에 속도의 그래프는 그려놔. 왜? 전진 후진을 따지려고. 그것만 잘 따져놓고 어차피 얘들아 결과는 어때? 그 계산할 때는 다 위치에다가 대입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왜냐면 속도의 부정적 부분에다가 2, 1, 막 3, 2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뭐야? x2-x1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x3-x2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지. 계속 꺽쇠가로 쓰고 인테그랄 쓰면 귀찮잖아요. 뭔 느낌인지 이해됐어? 이해하고 열심히 하자. 그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대. 그래요.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가 6인데 변화량은 4였단 거지. 그러니까 5만큼 전진하고 1만큼 후진한 거예요. 이것도 이해돼요? 그래. 자, 얘들아, 너네가 나중에 요 정보만 봐도 방금 나처럼 해석을 해야 돼요. 움직인 거리랑 변화량이 나왔는데 얘들아, 변화량은요 절대로 움직인 거리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렇겠지? 당연히 직관적으로. 그치? 최대로 변해봤자 움직인 거리만큼 변화할 거기 때문에 그런 해석도 자유자재로 됐으면 좋겠어. 그게 여러분들이 여기를 잘 이해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저 공식만 외우면서 풀면 안 된다는 소리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래 얘들아, 여기 아래 거 풀고 가보자. 462번 풀고 갑시다. 얘들아,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죠? 그치? 뿔에서 마에서 뿔로 간다라는 거야. 자 얘들아, 여기 보세요. 우리 한 번 더 공부하고 가보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잘 봐. 위치의 변화량이랑 변화율을 구해볼 거야. 잠깐만. 얘들아, 나 정적분 기호 하나도 안 썼거든 지금? 쌤이 공식대로 나는 안 푼다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식을 어떻게 적용시키를 볼 거고, 왜냐면 계속 막 계산 꼬이고 막 그러죠. 뭐 3에서 2 빼고 막 정신없어. 여러분들이 쌤이랑 같이 이걸 한번 같이 봐보자 얘들아. 잘 봐. 쌤이 지금 뭐 한 거냐면 잘 들어야 돼. 속도 그래프 그렸어요. 지금 저거 맞지? 2 대입하면 2 대입하면 0 되고 3, 뭐 지금 3까지 조사하고 있는 거니까 3일 때는 당연히 음수야. 속도가. 그치? 2 이상부터는. 그리고 봐봐. 0부터 2 사이에서는 양의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고 2에서 3 사이에서는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2초까지 쭉 직진했다가 뒤로 빠꾸 친 거죠. 2초에서 3초까지. 이 상황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되고. 그럼 봐봐 얘들아.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는 뭐냐면 얘들아, 원점을 출발했대. 초기 위치가 0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쌤은 속도를 부정적분 취한 다음에 여기 적분 상수가 0이란 걸 캐치해서 이렇게 적었어. 그냥
선생님 말했지. 이렇게 적어놓는 게 편하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는 초기 위치에다가 S1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운동 방향 바꿀 때 위치. 그러니까 그냥 이때 운동만 바꾸죠. 그냥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 2를 대입했을 때 위치가 마이너스 3분의 8. 아 잠깐만 씨. 계산 잘못했잖아. 미안. 얘 제곱이니까 여기가 4로 되고 미안 10 빼기 2니까 10 이렇게 되고 그쵸? 아 나 잠깐만 쏘리 아우 제곱 이슈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 계산하게 될 때 2분의 9에 잠깐만 18에서 9 빼니까 2분의 9 미안 어우씨 설명하다가 딱 보였네. 자 얘들아 이거 봐봐. 2초일 때 위치는 3분의 22가 딱 나오게 되겠죠. 내가 지금 위치 함수를 구해놨으니까.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헤맨 게 2번이나 3번이었을 텐데 잘 봐. 0초에서 3초까지 전피의 위치의 변화량이야. 얘들아 봐봐. 여기 쌤이 면적으로 표시했거든. 이거는 다 양수야. 그러니까 나는 다 양수 기준으로 일단 표시를 해놔. 그 다음에 정적분 값은 2초에서 3초까지는 마이너스 S2예요. 그러니까 후진을 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들아 저 넓이 면적 자체는 움직인 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어차피 넓이라는 우리 물리량 자체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나는 양수에 기반한 값들을 다 구해 놓은 거야. 자 이거 어떻게 구하냐? S1은요 2에서 0 빼면 돼. 그러니까 속도를 0에서 2까지 정적분한 거죠. 그러면 x2에서 x0을 뺀 거지. 이해돼? 이해돼요? 얘들아 이 속도의 면적값이 위치의 함수값의 차이예요. 이해돼? 속도의 적분은 위치니까. 외워놔. 그래서 속도의 면적, 즉 위치의 도함수의 면적이잖아. 그 녀석은 위치의 함수값의 차이예요. 저만큼 변화한 거잖아. 면적만큼 변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2에서 x0을 빼니까 근데 x0은 0이죠. 그러니까 x2만 잘 구하게 되면 3분의 22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0에서 2초 동안 움직인 양인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내가 2초에서 3초 동안 움직인 양을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잘 봐. 3초일 때 위치를 구해. 2분의 9가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얘들아 2분의 9가 커? 3분의 22가 커? 3분의 22가 크죠? 그러니까 3분의 22에서 2분의 9를 뺀 게 면적이 나오는 거야. 움직인 량만 구해. 그렇게 되면 여기에 6분의 44 빼기 27이니까 37 정도 나와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얘들아 2초에서 3초까지 요만큼 움직인 거야. 근데 변화량을 구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후진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더해주는 거예요. 2초에서 3초까지 움직인 양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이해돼? 움직인 량이 면적이라. 그래서 여기는 그냥 얘들아 뭐냐 3분의 22 구해놨잖아. 3분의 22에다가 6분의 37을 빼면 되고 여긴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계산만 해주면 나와. 요 차이만 인지를 하고 있으면 얘들아 봐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이게 공식처럼 그려져요. 물론 때에 따라서 뭐 여기가 음수고 여기가 양수였다면 여기 부호가 바뀌었겠지. 그건 그때그때 문제통에서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0에서 2초까지는 양수였고 2에서 3초까지는 속도가 음수였지. 그러니까 요 음양을 보고 내가 저거를 면적으로 잘 표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내가 이 S1도 6분의 44라고 표현을 해봐야겠다. 그럼 이 녀석은 6분의 44에서 37을 뺀 거니까 이렇게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쪽은 6분의 저거 두 개를 더한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정답이 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산 실수만 안 했다면 잠깐만. 계산이 이게 맞나? 잠깐만. 내가 여기 아까 뻘짓을 한번 해가지고
2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더하기 6 18. 잠깐만. 잠깐만. 계산만 한번 볼게요. 2, 10, 3 빼기 9 빼기 2분의 9 9 빼기 2분의 9니까 2분의 9 맞는데? 3분의 22 그래서 2분의 9 xt 마이너스 3분의 1 t제곱. 잠깐만, 답이 이게 맞아? 2분의 9 6분의 60. 아씨, 계산을 잘못했다. 잠깐만, 뭐 하는 거야 나 이거? 와, 미안해 얘들아. 잠깐만. 44 빼기 27을 왜 저렇게 계산해놨지? 17이잖아. 와씨, 미안. 이것만 계산하면 나오겠다. 아씨, 깜짝 놀랐네. 그래서 6분의 27이니까 2분의 9가 되고, 여기는 6분의 61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저거 내가 글씨를 잘못 봤네. 이렇게 17이죠. 나 저거 왜 37이라고 적혀 있었지 아까? 6분의 37로 적혀 있었어. 미안. 이렇게 해서 66에서 27을 뺐었나 봐 내가. 쏘리.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계산하면 나온다. 얘들아, 요것부터 이해해봐. 여기 면적이 S1, S2일 때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생각하면서, 근데 우리가 일단 저 속도의 구간별로 면적을 구해 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면적을 다 양의 값으로 구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양의 값을 그대로 적용시킬 건지 아니면 음의 방향까지 고려해야 되는지를 고려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어려워. 원래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어렵고, 얘들아 공식만 암기하면 쉬운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인 거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거리가 위치 곱하기 속력이잖아. 움직인 거리가. 그치? 위치가 그러니까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시간이 요 적분 구간이야. 시간의 x라고도 t라고 두면 다 t에 대한 변화식이니까 그 다 t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뭐 시간 곱하기, 근데 뭐 곱하기로 간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식이 그냥 단순히 등속 운동이나 이런 거이기 때문에, 직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등속 운동이나 이런 거에만 시간 곱하기 속력이 적용이 돼요. 근데 지금 이 물체는 3차원, 그러니까 3차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차 함수 기반이잖아. 2차원 운동이거든. 2차원 운동은 아니지. 그래, 1차원 운동인데 지금 등속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속도가 2차 함수인 운동이라서 그 공식이 안 먹혀요. 그치. 그러니까 순간적인 위치의 변화들을 다 모은 게 실제 위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의미로 생각하면 좀 어렵긴 하니까 얘들아 이런 느낌으로 가자는 거지. 우리가 속도 함수 자체가 위치의 변화율이잖아. 그러니까 봐봐. 0초부터 2초까지 내가 얼마나 변화했는지가 속도 함수와 t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얼만큼 변화했지? S1만큼. 여기도 얼만큼 변화했지? S2만큼. 근데 속도가 양수일 때는 플러스 방향으로 변화를 한 거고 속도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2번 같이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때는 우리가 저 면적을 서로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양의 방향은 지금 0부터 2 사이니까 얘는 그냥 S1으로 두고 음의 방향인 S2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어때? 아까 양수로 운동하든 음수로 운동하든 상관없다 그랬잖아. 방향은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그냥 이 면적 자체를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지금 움직인 방향까지 다 생각을 한 건데 아래 거는 방향을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저 속도 함수를 그려놓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거를 그리고 위치 함수를 세우고 위치의 차로 면적을 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위치의 차가 면적인 거는 우리가 속도가 정적분한 값이 위치의 함수값의 차로 나오잖아. 속도의 한 부정적분이 xt니까. 그렇게 다 유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S2를 구할 때 봐봐. 2에서 3까지 정적분하면 음수지 얘들아. 그러니까 속도 함수를 정적분하면 음수죠. 그러니까 속도를 2에서 3까지 정적분하면 x3 빼기 x2가 나오잖아. 근데 그 녀석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x2 빼기 x3이 저 면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면적은 양수니까 다 양수값 기준으로 구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S2가 S2 빼기 S3를 한 거야.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딱 한 번만 이해되면 진짜 쫙 다 돼. 우리가 앞서 미분 쪽 때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면적 이런 게 나와버리니까 좀 힘들잖아. 한번 잘 이해를 해봐. 속도의 면적은 곧 위치의 이제 운동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움직인 양. 근데 그게 양의 방향으로 가는지 음의 방향으로 가는지는 속도의 부호가 결정해 주게 되는 거고. 나 물리 선생님이야, 물리 선생님. 원점 0초에서 S1만큼 이동. 그 다음에 2초에서 3초까지 S2만큼 이동.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를 구하고 싶은 게 이 량을 구하고 싶은 게 2번 정답이고 얘가 이렇게 간 거지? S2만큼 쭉 간 거를 쫙 계산하고 싶은 게 3번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움직인 거 계산. 이렇게. 오늘처럼 우리 시간 많고 여유 많을 때 이거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는 게 좋아요. 이거 괜찮아 다들? 받아들일만 해? 태권아 괜찮아요? 면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런 느낌. 이거 참 적어놓으면 좋겠는데 쌤 PDF로 줄 거니까 위에서는 좀 뭔가 보다 좀 본질적인 느낌으로 수식적인 느낌으로 간 거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또 입장이 다른 거지 얘들아 0그 뭐냐 0에서 1 그러니까 잠깐만 0이죠 1, 2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1초에서 따지고 있으니까 요 면적을 S1, 여기를 또 S2라고 부르면 이번에는 아까랑 달라진 게 마이너스 S1에다가 S2를 더해줘야 되고 여기는 그냥 S1 더하기 S2가 되는 거예요. 시간 2에서의 점의 위치. X2. 얘들아 11번 우리 방금 푼 거랑 방금 확인 체크랑 잘 비교를 해봐. 지금 속도 그래프가 11번일 때는 이제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였지? 그래서 1초에서 2초 사이가 음수고 2초에서 3초까지가 양수야. 그래서 그냥 면적을 얘들아 다 양수야. S1, S2라고 뒀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2번이 마이너스 S1을 해주고 S2를 더해준단 마인드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S1은 그냥 면적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붙여주고 아니면 그냥 두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훨씬 편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때 정적분하고 막 또 막 꼭새가루 씌우고 막 계속 대입해야 되잖아.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위치함수 딱 구해놓으면 그냥 체계가 잡히니까 편해요. 그러니까 보통 진짜 다 공식 써서 풀거든. 이거는 쌤이 다른 강사분들 풀이를 봐도 그냥 다 공식으로 풀어. 근데 왜 그런지는 알겠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봐봐. 지금처럼 이해하려고 내가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냥 공식대로 푸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알려줬을 때 누군가는 그 공식만 보고 그냥 요 상황이 막 다 이해가 되는데 대체로 다 그러지 않거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왜냐면 쌤도 당연히 그렇게 수업을 해봤거든. 하나도 이해를 못해. 그냥 정말 공식만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뭐 공식만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뭐 나오니까 뭐 그러려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 굳이 그렇게 공부를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하면 좀 더 편해질 수가 있어. 여기는 그게 내가 그렇게 푸니까. 내가 그냥 공식에만 대입해서 풀면 계산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껴. 근데 지금 이렇게 구해놓으면 진짜 편해요. 왜냐 면적값만 구해놓으면 어때?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 S2 딱 깔끔하게 구해놓고 막 부호 변하는 것만 딱딱 고려해가지고 더해주고 빼고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개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를 안 가르치더라고. 근데 왜냐면 저게 이해시키기 힘들어서 그래. 여기에 30명이 앉아 있었다고 쳐봐. 내가 30명 앞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설명하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하나 다 이해되는지 안 됐는지 다 신경을 써줄 수가 있잖아. 근데 내가 여기 뭐 막말로 뭐 10명, 20명이 됐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애들이 소수일 거거든요, 분명. 근데 그렇게 소수만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 그 애들이 이렇게 못 풀 텐데. 그러니까 차라리 이해를 좀 그러니까 완벽하게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공식을 잘 알려주면 그냥 그 공식대로만 풀면 애들이 답은 나오니까 그냥 납득을 하거든요. 이해는 안 돼도. 그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 봐봐. 강사가 알려준 대로 했는데 답은 나와. 근데 본인이 이해는 안 돼. 그럼 본인이 좀 멍청한 것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학생들이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잖아. 남들은 뭔가 잘 뚝딱뚝딱 푸는 것 같은데 나만 뭔가 좀 이해 덜한 것 같고 나만 이해 못하니까 공식으로라도 풀고 그냥 보통 그렇게 공부를 하거든. 학생 때는. 음.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내가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지금 내가 여기서 뭐 그냥 공식만 알려줘도 됐지. 공식만 알려줬으면 지금 진작에 진도가 다 끝났을 거야. 근데 뭐 오늘은 여유도 있는 날이고 그리고 또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요 내용을 이해를 한번 잘 해놓으면 너네가 미분 쪽에서 위치 속도를 풀 때도 또 응용이 가능하거든요. 엄청 좋아. 정말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야. 근데 좀 이해가 좀 빡셀 수는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그러니까 뭐 물리랑 친숙하지 않고 솔직히 뭐 나도 물리랑 친하겠니 얘들아? 쌤도 안 배운 지 엄청 오래됐을 거 아니야.
제 마지막으로 배운 물리가 이제 5년 전에 제가 약물학 배울 때 배운 물리 말고 없어요. 막 약이 우리 인체를 타고 갈 때 어떤 막 유리 운동 막 이러면서 막 움직이고 막 그런 거 배울 때 말고 물리 한 적이 없거든요. 그게 물리니? 어차피 그것도 공식으로 외웠죠. 뭐. 나도 외우고 문제 풀고 했는데 뭐.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런 고교 과정에서 이런 운동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나는 충분히 상황을 이해한다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 편해. 실수를 안 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 속도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 얘가 음수, 얘가 양수지만 근데 일단 면적은 다 양수로 구해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의미하는 거 1초에서 2초까지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고 2초에서 3초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네. 그러니까 이제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때는 저 S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구나.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지. 본인이. 음의 방향으로 운동한 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후진했다가 전진한 거 아니야. 근데 3번은 후진한 거를 그냥 전진한 거 취급을 해주자는 거잖아.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차이가 이 면적값의 2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나중이 되잖아 얘들아. 나중 이야기야.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고 나면 그냥 이 녀석에다가 2배에다가 저 음의 면적 저거 곱한 거 더해주면 돼요. 근데 이런 거를 굳이 뭐하러 외우게 시키냐는 거지. 지금 일단 당장은. 그리고 뭐 애당초에 거기 공식집에도 없거든요. 방금 내가 말한 거는. 이런 거는 다 내신 때 쌤이 빠르게 풀게끔 해주는 거지. 보통 위치의 변화량 구한 다음에 거리 구하라고 하거든. 혹은 거리만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럼 거리를 구하라고 할 때 만약에 문제에서 뭐 변화량에 대한 거를 만약에 먼저 선행 조건으로 뭐 구했었어. 뭐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때. 그럼 그냥 걷다가 이쪽 운동 방향 바뀌었던 쪽의 면적을 그냥 2배 해가지고 더해주기만 하면 나와요. 이거는 모든 게 다 저렇게 돼. 속도가 이차함수일 때.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저 지점밖에 없을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근데 뭐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배우면 되는 거고 우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는 거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S1 더하기 S2죠. 여기는 S2 마이너스 S, 미안해. S1 마이너스 S2란 말이야. 왜? S2 쪽에서 속도가 음수였으니까. 이 차이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 진짜 끝이에요, 이제는. 위치로 다 계산해 놓고 면적을 다 계산해 놓은 거잖아. 뭐 정적분으로 계산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그냥 위치함수 구해놓고 그냥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편해서. 근데 이건 뭐 사바사니까. 면적을 잘 구할 줄만 알면 돼. 우리가 S1을 구할 때는 0에서 2까지 정적분, 속도를 정적분한 거니까 x2-x0인데 x0이 0이니까 x2 값이 곧 s1의 면적이구나. 그러니까 s1 값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s1 값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3초일 때 위치를 구해놔. 2분의 9야. 그러면 우리가 2에서 3까지 속도를 정적분한 게 x3-x2잖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당연히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뺀 게 음수가 나올 거야. 왜? 음의 면적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냥 양수로 구해놓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x2에서 x3를 뺀 걸로 취급을 하는 거지. 그냥 여기에서 여기 뺀 값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되니까. 근데 나는 그냥 빼는 방향을 잘 고려했기 때문에 6분의 17로 바로 양수로 나왔던 거야. 그럼 이제 알게 된 거야. 0초부터 2초 사이에서는 3분의 22만큼 움직였고 2에서 3초 사이에서는 이 녀석이 6분의 17만큼 움직인 거야. 근데 이 녀석은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고 이 녀석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다.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을 따질 때는 0에서 2초 사이에서는 양수였으니까 그냥 두고 2에서 3초에서는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이게 양수든 음수든 다 양수 처리를 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배웠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면적 길이만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고3 때까지 안 잊혀졌으면 좋겠어요. 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1차원 운동이다 보니까 도식화를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크기가 똑같은 건데 우리가 S1 더하기 S2는 우리가 3번 정답, 그 다음에 S1은 양수였는데 S2는 음수로 고려해서 이렇게 가주면 여기에서 여기로 변했네. 그러니까 여기가 3초일 때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이해했죠? 믿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웃긴 녀석 배우는 거예요. 잘 봐. 지상 35m의 높이에서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디 옥상에서 쏜 거야. 옥상에서 위로 빵 쐈는데 속도가 30m/s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아올린 물체에 t초 후의 속도를 vt라고 할 때 속도가 지금 어때요? 1차 함수로 나와 있어. 그쵸? 봐봐. 내가 지금 여기가 지면, 지상, 그리고 여기 어딘가 이제 35m 떨어진 곳에서 내가 물체를 빵 쏘아 올린 거지. 팍 이렇게 쏘아 올린 거예요. 그 이 녀석이 이렇게 쫙 갔다가 쫙 떨어졌겠지. 그게 이제 우리가 저 녀석의 속도가 30-10t라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xt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30t 마이너스 5t 제곱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적분상수가 35여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 위치가 35였으니까. 지면으로부터 35m 떨어진 게 이래서 중요한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물체를 쏘아 올린 지 5초 후에 물체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래. 그럼 얘들아 봐봐. 속도 볼까? 속도의 입장에서 볼래요? 속도가 1차 함수야. 자, 이거 VT 그래프 그리는 거야. 0에서 3까지는 양수였다가 3에서부터 음수되는 거 보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뭔 느낌이냐면 우리가 위치의 입장에서 보면 0에서 3초까지 딱 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여기가 3초야. 최대의 높이는 3초일 때인 거지. 극대값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5초일 때 위치는 좀 이렇게 내려와서겠죠. 그러니까 대충 이쯤 있을 것 같아. 정확하게 위치 함수에다가 그냥 5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이씨, 60이 뭐야? 100 뭐야? 180이 왜 나왔어? 150 마이너스 125 더하기 35니까 여기가 한 60m쯤 된 거네. 여기가 25m만큼 떨어져 있었던 거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근데 이거를 지금 나는 위치 함수를 구해서 풀었잖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좀 짬이 쌓였어. 너무 이해가 잘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떨어진 거리가 2씩 똑같잖아. 면적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0에서 1초 사이에서의 요 면적만 구하면 정답이 나와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0초에서 출발해서 1초까지가 딱 요 정도일 거예요. 이 참수의 대칭성을 이용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다가 자 1초에서 3초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고 3초에서 5초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를 지금 얼마만큼 올라가고 얼마만큼 내려왔냐면 요 면적만큼 올라가고 면적만큼 내려온 거야. 이거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속도의 면적이 위치의 변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치가 얼마만큼 움직였는지가 속도의 면적값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0부터 1까지 이거 사다리꼴 구해도 돼요. 그럼 여기가 30, 그 다음에 여기 1 대입했을 때 여기 20으로 깎였겠지. 그러니까 20 더하기 30 곱하기 1 나누기 2 하니까 25만큼 변한 거죠. 그러니까 초기 위치 35인데 25만큼 올라갔으니까 60m 라고 얘기를 해도 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가 되었을 때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구하는 일이 잘 없는 게 속도가 2차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잘라서 뭐 잘라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뭐 그렇게 또 해도 되지. 그냥 상황 맞춰서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굳이 또 얘들아 봐봐. 굳이 면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있어? 위치 함수를 구해놨는데 그냥 여기다가 5 대입하면 되겠지. 그 얘들아 이런 발상도 괜찮아. 지금 3에서 극대를 갖는다라는 거는 알았죠. 속도 그래프를 통해서. 왜냐면 t 절편이 3이잖아. 그러면 속도가 1차 함수니까 위치는 2차 함수였겠지. 당연히. 그치? 그러니까 x5를 구하라고 하는데 싫은데 x1 구할 건데 하고 였다가 그냥 1을 대입해도 정답이 나와요. 30 빼기 5 플러스 35는 60이잖아. 이렇게 해도 돼요. 진짜 5만 가지 방법 다 설명하고 있지. 다 들어가면 좋겠어요. 다 배워놔. 면적으로 바라보기. 그냥 생 대입하기. 2차 함수 대칭축 이용해서 1일 때의 위치로 간소화시켜서 구해버리기. 다 넣어놓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들 여기 개념 수업을 또 하게 되는 날은 수론이는 이제 1학기 시험 다 끝나고겠네요. 너네 반이 이제 2학기는 이제 미적분이랑 보통 기하를 준비하죠. 미적분 1이랑 기하지. 그러니까 정규 시간표가 그치? 아마 여고들이 다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그때 이제 다시 또 요 내용을 처음부터 또 공부를 하겠지. 그러면 혼자 엄청 잘 풀면 돼요. 그래. 이거 다 이해돼, 얘들아? 쌤 설명?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위치 함수 구해놓는 게 2차든 3차든 그냥 짱이다. 그냥 그거 한 가지 딱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 자,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는 x3. 그쵸? x3 얼마야? 90 빼기 45 하니까 45에다가 35 더하면 80 나오겠네요. 80m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3번. 자, 물체를 쏘아 올리는 5초 동안 물체가 움직인 거리, 요 면적 싹 다 더해달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랑 여기랑 면적 똑같은 거를 방금 구해놨잖아. 이게 킥인 거야. 잘 봐. 이것도 직접 다 구할 필요가 없이 우리 위에서 구해놓은 값들 이용하면 돼. 우리가 1에서의 위치가 60이기 때문에 요 위치가 60이라는 거야. 얘들아. 요 위치가 60이에요. 근데 정확히 위치가 60이고 미안해 면적은 25죠. 변화한 거니까 35에서 25만큼 변화한 거니까 면적이 25에다가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는 얘들아 여기 높이가 지금 20이고요. 밑변의 길이가 2야. 그렇기 때문에 면적은 20짜리인 삼각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0 해주시면 정답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20, 여기도 20이니까 25 더하기 40 하니까 65m만큼 움직인 거야. 그치? 이거는 위치 이런 게 아니라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쫙 5초까지 내려올 동안 얼마나 걸렸냐? 그러니까 얼마나 움직였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이것도 조심해. 여기 면적 이걸로 그냥 바로 갖다 써버리면 틀린다. 초기 위치를 빼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 위치를 구할 때는 우리가 다 35를 더해줬지만 우리가 요 면적을 구할 때는 저거를 뺀 녀석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얘들아 아래 거 풀어보자. 이제 이 녀석을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렇게 VT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이렇게. 여기가 0에서 6 사이고 여기서 6에서 12 사이가 딱 되는 거야. 이렇게가 딱 12, 0, 6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이게 VT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봐봐.
0에서 6초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운동하고 6초에서 12초까지는 음의 방향으로 운동을 하네. 그쵸? 그 얘들아 저게 지금 점대칭이야. 6,0 점대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0초에서 6초, 6초에서 12초 이렇게 딱 돼가지고 지면에 딱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 응. 그 초기 위치가 어차피 지면에서 쐈겠죠. 그러니까 별 얘기 없으면 그냥 지면에서 쐈다고 생각해. 우리가 위치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xt, t, 최대값 6에서 갖고. 요거 이해돼? 그러면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는 6초일 때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 면적이 지금 여기 180이잖아. 그러니까 180m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납득? 그 다음에 공을 던진 후 8초 동안 공이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6초에서 8초까지의 면적만 잘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지. 면적을 근데 더해줄 때 공이 움직인 거리니까 이 면적을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위치 물어본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여기 면적 뭐야 여기 2초 얘들아 거기 지금 이게 2대 6이잖아. 1대 3이잖아. 닮은 비가 1대 9잖아. 그러니까 면적은 20 정도 나왔겠죠. 이렇게 그냥 빠르게 해. 180을 9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8초일 때 여기가 20일 수밖에 없는 거지. 개인적으로 닮음을 아주 강조합니다.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200m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이 땅에 떨어질 때 속도 12초일 때 딱 떨어진다고 했었죠? 위치가 0이니까. 그럼 여기는 아까 내가 점대칭이라 그랬으니까 y 값이 마이너스 60이었겠죠? 그러니까 속도는 마이너스 60m/s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알겠지? 요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얘들아 마지막 하고 가자. 진짜 끝이다. 이놈의 미적분 원도 끝이다. 잘 봐 얘들아 13번 갈게.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각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야. 얘들아 속도다 속도 그쵸? 시각 T=6에서의 점의 위치를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6초까지 얘가 어떠한 여정을 거쳐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면적을 다 구할 거고요. 그거를 이제 위치, 움직인 거리 이런 거를 다 면적에다가 뿔말을 고려해가지고 다 구해줄 거야. 그쵸? 자 0에서 2초까지 면적 구해볼까? 여기 면적 얼마예요? 2. 그 다음에 여기 면적 2분의 1, 1,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그 다음에 이쪽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그쵸? 얘들아 봐봐. 위치를 물어봤단 말이야. 어디에서 출발했대? 원점을 출발했죠? 얘들아 원점을 출발해서 2초 동안 앞으로 이만큼 갔어. 그러다가 다시 뒤로 또 이만큼 간 거야. 2에서 5초까지. 이거 이해돼? 그러다가 다시 2분의 1 앞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점 P의 위치는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 다음에 점 P가 출발한 후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운동 방향을 2초에서 처음으로 바꾸지. 속도의 부호가 뿔에서 마로 됐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되는 요 5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만 구하니까 2 움직였고 여기도 2 움직였으니까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면적의 절대값을 다 더해주고 그러니까 면적 자체가 그냥 양수니까 근데 여기에는 이제 면적에다가 마이너스까지 붙여가면서 위치를 따져준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이렇게 풀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속도의 면적이 곧 운동한 양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만 풀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수능 때 계속 이렇게 풀 수 있거든? 쌤도 지금 고3들 딱 저번 시간 때 여기 수업했는데 어렵게 나오는 문제도 이렇게 다 풀 수 있어. 그리고 오늘 쌤이 진짜 알려준 거 있잖아요, 얘들아. 이 논리를. 이 논리가 수능에 그대로 나와. 근데 애들이 진짜 다 신기해해. 그러니까 왜냐면 애들이 다 공식으로 배우고 왔대요. 다 공식으로만 배우니까 저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풀지를 못한 거지.
근데 이제 다 면적으로 푸니까 좀 신기해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처음 배울 때 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잘 이해를 해봐.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 거가 돼야 돼. 알겠죠? 그래서 쌤이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1시에 이제 등원하죠? 일요일날 1시에 등원하면 이제 쌤이 이제 적분 중간 점검이니까 시간을 넉넉하게 줄 거예요. 50분 정도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미리 시험 전에 이제 음료수 뭐 먹을 건지 제가 조사를 받아놓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시간 맞춰서 제가 음료는 사와 놓고 그렇게 그 다음에 적분 해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센에 있는 또 함수 극한부터 좀 어려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C스텝, 그냥 B상 있죠? 그거를 위주로 다 숙제를 낼 거고 C스텝 뭐 전부 풀어오면 너무 좋겠지만 일단 숙제는 교육청이나 평가원 기출문제들 위주로 낼 거야.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풀어봤을 만한 C스텝을 쌤이 숙제로 내줄게요. 그러니까 소론이도 그거 해오면 돼. 태곤이도 다시 한번 풀어봐. 알겠죠? 그래 여러분들 고생했어요. 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이게 속도 그래프예요. 그쵸? VT야. 이때 봐봐. 전피가 출발한 후 N은 계속 후진을 한 거지. 그러다가 A초가 됐을 때 후진에서 전진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가 마이너스 10이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점에서 출발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만큼 뒤로 간 거 이해돼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요 면적이 10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이너스 10에 위치하고 있겠지. 요거 이해되니? 그러다가 C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 8이래. 그럼 봐봐. 내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봐봐. 여기를 쌤이 S1이라고 하고 여기 반쪽짜리를 S2라고 해볼게. 정확히 반쪽은 아니야 얘들아. 근데 우리가 봐봐. 시각 t = C에서의 전피의 위치가 마이너스 8이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10에서 S1만큼 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S2만큼 뒤로 빠꾸 쳤을 때 마이너스 8에 있는 거지. 잠깐만 이거는 쌤이 위치를 쓰고 여기다가 위치를 쓸게. 마이너스 8 여기 마이너스 10이고 여기는 H이고 여기는 그냥 C초일 때라고 해볼게. 뭐 이런 느낌 든 거 이해돼요? 그럼 봐봐. 0부터 B까지 정적분한 값이 B부터 C까지 정적분한 값이랑 똑같대요. 이거 재밌지 않아? 마이너스 10 더하기 S1이 마이너스 S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이 면적은 당연히 양수잖아. 넓이라는 물리량 자체는 양수인데 내가 그거를 정적분으로 표현할 때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냐 아니냐로 결정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지금 0부터 A까지는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10인 거고 A부터 B까지 정적분 값은 S1인 거고 B부터 C까지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S2가 되는 거야. 요거 괜찮죠? 여러분들이 이게 자유로워지면 정적분이랑 넓이의 관계를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야 우리가 그거를 속도랑 위치에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우리가 구했던 게 뭐였냐면 봐봐. 위치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10 더하기 S1 마이너스 S2를 한 게 마이너스 8이었어. 그쵸?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0 더하기 S1은요. S2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이게 S2 마이너스 8이야. 따라서 S2가 4가 나와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줬다 대입해봐. 마이너스 10 더하기 S1은 이제 그럼 마이너스 4니까 따라서 S1은 6 정도가 나왔던 거지. 그러니까 넓이를 다 구한 거야. 요거 이해돼요? 오.
그럼 뭐야? A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는 6이겠네요. S1이니까. 괜찮아? 6만큼 전진한 거죠. 오케이. 얘들아, 이게 만약에 B부터 C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어. 뭐라 얘기해야 돼? B부터 C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어요. 그쵸? 마이너스 4 아니야? 그럼 얘들아, A부터 C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어요. 얼마예요? 네. 그럼 A부터 C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봤어요. 얼마예요? 네. 그런 식으로 다 대답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면적이랑 그 다음에 이제 변화량, 그 다음에 거리 이런 거 구분이 지금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처음 공부할 때 이 정도가 딱 이해가 잘 되면 그냥 잘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